무엇보다 그 옆집 있잖아. 이거는 진짜 이 옆집 있잖아요. 이 옆집은 합숙소거든요. 예. 여기 세 명이 전부 이재명이 집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이게 다 기소입니다. 그렇죠. 알았으면. 예. 그 옆집에 꾸민 거니까. 근데 옆집에 이재명 사는지 몰랐다고 하잖아. 그럼 근데 말이 그 안 되죠. 사장이 리틀 이재명 이현욱 변호사가 사장이고, 그 다음에 경영지원본부장이 거기 그 비서실장을 오랫동안 했고, 이재명. 시장 때 비서실장은 사람. 도지사 때 됐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옆집에 사는 부부가, 다 김씨 있잖아요. 예. 부부가 이게 이재명하고 한 몸 아닙니까? 이걸 이게 옆집에 이재명이 몰랐다. 이걸 검사가 이걸 믿어주고 기소 안 하면 말이 돼요? 그 부부가 경기 아트센터인가 부장 아닙니까? 남편은 아트센터 부장이고 부인은 또 이게 자원봉사센터 일하고 부부가 다 이게 다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GH 합숙소 예. 이게 뭐 비밀 선거 사무소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어요? 그걸 뭐 그럼요. 경찰이 이게 기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가장 황당한 게 예를 들어 김혜경이하고 이재명이 쓴 법카이게요. 그냥 법인카드만 쓴 게 죄가 아니고 이 금액을 맞추려면 모든 부처의 예산을 공문서를 다 허위로 만들어야 금액이 맞아 떨어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허위 허위 공문서. 공문서 작성부터 죄가 많아요. 이게 129군데를 압수했잖아요. 근데 이걸 경찰이 그냥 기소 안 하고 묻어버린다? 그러면 이게 경찰 없애야죠. 따라서 저는 제가 근거 없이 이게 무조건 기소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근거 수사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많이 듣고 특히 그 며칠 전에는 제가 성남시 인수위원 두 분하고 되게 전역을 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이게 특수부 출신 검사 변호사하고 또 이게 인수위 핵심 역할하는 분하고 쭉 제가 공유해 보니 다 이게 한두 개가 혐의가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 이게 대장동, 백현동도 많이 제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과 경찰이 일제히 수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 드러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아주 그 일부분. 예. 저는 뭐 10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면에 포위를 해갖고 포위망을 확 좁혀오고 있다. 이런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제 딱 잡아가지고 8월 초 중순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소한.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기소를 하겠죠. 그럼요. 아마 이게 가장 조금 늦어지는 게 이제 대장동하고 백현동인데요. 대장동도 성남시가 고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대장동이 그 1공단하고 결합 개발했잖아요. 예, 예. 결합 개발하면 이게 도시개발법에 보면 그 개발할 때는 이게 그 소유자 면적 있잖아요. 예. 소유자의 그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3분의 2 이상의 예, 동의를 면적 받아야 기준에서 예. 토지 소유 3분의 2 동의 있잖아요. 이 동의를 안 받았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게 또 고발한 거 절차인 거. 무슨 특례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는 만들었겠지만 그 안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제가 김만배를 매주 내일도 김만배 또 봅니다. 재판에. 재판에 가서 지금 이게 저는 김만배가 딱하다고 드는 게 모든 게 이재명이나 성남시에서 이게 조건을 정해준 거죠. 이래 구도를 짜가지고 이건 너가 하고 성남시에 요거 내라. 예. 어떻게 해라. 이게 다잖아요. 네. 이 천문학적 몇천억 배임을 김만배한테만 묻는다? 아니 주범이 이재명이 안 해주면 되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다 구도를 짠 게 그러니까 김만배가 구속영장 할 때 우리는 이게 그분이 시킨 대로 했고 그러니까. 다행격이 그분이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관에서 다 통제해서 기준을 정해주는데 밑에 사람은 그 기준대로 했는데 너는 이게 몇천억 배임이야. 근데 이재명이 무죄다. 이게 정의에 맞나 말이야. 따라서는 대장동은 이제까지 이게 권력 문정권이 사활을 그거 막은 거죠. 이제 대장동은 이제 시작이니까. 예. 그거는 이게 대장동은 백현도 조금 걸릴지 몰라도 나머지 이게 이미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장동 수사에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입을 꼭 다물고 독박을 쓰려고 할지 경우에 따라서는 5년만 참자 그러면 또 내 세상에 오지 않겠나. 지금 이종근이라든가 뭐 심재철 뭐 이런 사람들이 사표도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수위원으로 5년 참으면은 내가 또 그때 가서 중앙지검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김만배의 경우는 지금
끈떨어진 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재수의 딜레마인데 이런 게 재수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이하고 특히 그 김만배보다는 유동규죠, 유동규. 예, 유동규도 마찬가지죠. 둘이 근데 그 말을 맞추고 끝까지 이제 뭐 한번 무죄를 다투보느냐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디데이나 이런 경우는 주로 이게 그 항소심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서울시 안마사 협회 고문 변호사입니다. 별거다. 안마사 협회가요. 전부 이게 장님들이 바지로 이게 내세우고 전주들 있죠. 예. 실사장에게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시각장애인이 실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바지 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나는 이게 그냥 내가 사장이다 하고 실제 사장을 숨겨줍니다. 대부분은. 그러겠죠. 자기가 그 약속하고 내가 이게 변호사비도 돈 받고 이제 그 돈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덮었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게 형량이 많이 나고 구속이 되고 막 징역 1, 2년 놓잖아. 그럼 또 생각이 그러면 이게 달라지죠. 항소심 가서 불면 자기는 풀리 나거든. 예. 그러면 이게 실사장이 구속대가 이런 게 99.9%입니다. 옛날 오락실도 그래요. 예. 오락실도 바지 사장들이 많잖아요. 우리 불법 업소에.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 유동규나 김만배는 징역 배임 뭐 천문학적 배임이잖아. 그럼요. 그러면 이게 징역 30년, 40년이라면 인생이 끝나버렸거든. 예. 이러면 이게 저는 마음이 흔들리잖아. 근데 그런 와중에 그나마 이재명이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또 버텨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이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게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다른 죄를 처벌되니까 다음에 대선에 못 논다. 이렇게 되면 이게 유동규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잖아. 김만배도 유동규도 다 불죠. 이재명이는 끝났는데 그럴 때는 썩은 동아줄을 왜 잡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게 이재명한테 실제 돈을 안 줬다 하더라도 허위로 이재명한테 책 떠넘기는 게 인지상정인데. 예. 근데 진짜 이재명이 돈인데 이게 내 거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700억 그거. 이게 재수의 딜레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를 어떻게든 이렇게 다른 걸로 다음에 대선에 못 나가도록 일단 이게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면 그다음에 유동규가 형량이 많이 나오면 대장동까지도 불게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뭐 검찰이나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포위망을 쳐가지고 지금 압축에 들어가는 중이고 그동안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정상화 특위를 만들어서 이재명 은수미 이 시장 시절의 여러 가지 비위 활동들, 비위 사실들을 캐내가지고 이 발표를 했는데 20일 날 활동을 종료를 하면서 조사 결과 그동안 있었던 것을 종합해서 발표를 하고 검찰에 또 고발할 것은 고발한다고 그러네요. 아, 그럼요. 네. 지금 이게 뭐, 그 신상진 의원이 진짜 이게 성남에는 진짜 운동구입니다. 그 이재명이는 그 사입이고, 이재명이가 이게 연수원 다닐 때부터 이게 폰 있잖아. 핸드폰 지금 스마트폰 말고 옛날에 카폰처럼 큰 거 있잖아. 예, 예. 그게 자가용 타고 선보러 이게 여자들 다녔다고 그 김혜경 씨 그 노잖아요. 기록에. 이재명이는 이게 청년 재벌이에요. 청년 재벌. 이재명이가 운동했다? 이게 성남에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이재명이가 성남시에서 운동한 게 없어요. 특히 더 웃기는 게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이 언제 사법고시 붙었냐? 와, 그게 광주 민주운동. 전두환 때 사법고시 붙었잖아요. 그때 뭐 어디 절에 가서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민주운동 할 때 이게 사법고시 붙을 정도면 그러면 이게 대마를 다닌 사람이 사법고시 공부를 언제 합니까? 그때 사법고시가 얼마나 어렵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가 이게 운동했다? 이거는 이게 경희대에 지나가는 개가 없습니다. 경희대에서. 정말 이게 문재인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신상진 의원은 진짜 제대로 했고요. 이번에 그 구성한 아까 제가 특수부 검사 모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인수에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하고 몇 분 제가 전역했다 했잖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이게 엄청난 조사를 했더라고. 대장동도 이게 절차 어긴 거 다 고발했죠. 그다음에 그 핸드폰 전부 이게 밑에 참모들까지 쫙 다 이게 발견해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FC를 다 털었어요. 원래 FC가 주식회 사니까 안 주잖아. 예. 자료를 전부 안 주잖아요. 예. 근데 신상지가 이제 구당주 아닙니까? 구단 주죠. 그러니까 FC 보니까 지금 여기 오늘 넣은 자료가 아까 말한 그 이모 씨, 예. 그 전부 조작한 거죠. 회의도 안 하고 도장도 하나밖에 없고 위원 도장이 없어요.
다 이래 조작해가지고 1억 7천 받아간 거 있잖아. 돈 주고 뒤에 가서 이제 위원장한테 도장만 하나 받아놓은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위원들 도장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의사록에 보면 7월 7일 2015년 7월 7일 위원 5명 전원 참석한 걸로 돼 있거든. 근데 위원 도장이 하나도 없고 7월 7일 날짜도 안 맞고. 7월 8일 날 뭐 위원장 그러니까. 도장만 하나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이게 희망 살림에서 온 돈이잖아. 네. 희망 살림이 아까 이게 재윤경, 이현욱 사장이 있고 이게 이제 돈을 거쳐가는 여러 번 쿠션 쳐가지고 이게 그 숨기는 통로잖아. 예, 그렇죠. 예. 이걸 이게 사사치 신상진원이 다 밝혀버린 거죠. FC는. 예. 이거는 신상진원이 잘하는 거예요. 잘했죠. 지금 여기 국정원도 보세요. 국정원도 이게 국정원이 다 밝혀버리니까 박지원이고 서훈이고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남시가 이렇게 다 밝히니까 저는 버카라든지 또는 이게 그 성남 FC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그 신상진 시장이 큰 역할을 했다 봅니다. 진짜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패배가 성남시장 선거에서 진 것일 거예요. 자기 심장을 탁 그냥 빼앗겨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신상진 시장이 이재명하고는 한 10여 년간 시민운동을 같이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환한 이런 사안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시민운동 같이 했는데 결별한 게 말할 때마다 이게 그 핸드폰을 녹음하니까 이게 이재명 같은 사기꾼들 있죠. 예. 이 사람들에게 그 항상 이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이게 제일 나쁜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워낙 녹음 많이 하고 이게 범죄를 많이 하니까 남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녹음하는 게 습관화된 거죠. 이준석이처럼. 예. 따라서 이제 그 신상진 의원은 녹음하는 사람하고 이게 안 만난다. 이래가지고 이게 결별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또 그 당시 김병장 시장인가요? 성남시장. 그렇게 공격을 해서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둘이는 그렇게 또 뒤로 가서는 사바사바를 잘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제 이재명의 뭐 구속은 뭐 별건을 하더라도 별개라 하더라도 조만간 뭐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뭐 8월 달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가 버티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8월 28일까지만 나는 버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버티면 9월 10일까지만 가면 나는 끝이야, 빠이빠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환을 하더라도 오락하더라도 이제 수사상 뭐 이거는 구속으로는 관계가 없으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소환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안 오면 뭐 방법은 없지 않았어. 지금 이게 그 안 오면요. 안 오면 이게 검찰에서는 땡큐입니다. 안 오면 이게 그냥 바로 기소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바로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재판에서 뭐 불리한 건 없나요? 없습니다. 굳이 피의자를 소환해가 조사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아, 바로 기소하는 거는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리고 이게 와봤자 이재명이가 뭐 이게 말하겠어요? 전부 이게 그러겠죠. 묵비권으로 다 한마디도 안 하죠. 예. 그건 이게 좌파들의 완전히 좌파들이 잘하는 짓이죠. 조국이도 이게 그 판사 앞에서도 300개 질문을 다 거절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광철이도 와 청와대 160개인가를 다 이게 질문 안 했잖아요. 예. 조국의 이광철이 이재명이도 이게 좀 똑같다 보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렇겠죠. 묵비권 행사하겠죠. 아마 이제 순서는 일단 여론도 중요하니까 첫째 소환이죠. 순서는 소환.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소. 기소.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세 번째 구속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구속은 이게 그 기소해가지고 이게 유죄만 나와버리면 정치 생명은 이미 출마를 못해 법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고요. 예. 구속되면 이게 원래는 뭐 사필 규정이고 우리 국민 감정에는 시원하겠지만 그렇죠. 그게 본질이 아니고 기소해서 처벌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이 구속은 판사한테 맡겨두면 되는 거예요. 판사가 이게 형량을 봐가지고 뇌물이 1억이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이잖아. 그다음에 국고 손실이 5억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알아서 이게 형량을 때려준단 말이에요. 정경심이나 조국처럼. 아니 그러니까 억지로 국회에서 뭐 구속 그 해가지고 통과도 안 될 텐데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판사라면은 법정 구속을 시킬 수도 있지 그게 또 그게 우리 헌법이에요. 네, 법정 무죄 추정 구속. 원칙에 따라서 이게 기소해서
유죄가 되면 이게 법정 구속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이 자체가 제가 보기 도망갈 사람은 아니다 저는 봐요. 아직 이게 도망갈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기소해가지고 이게 판사한테 맡기는 게 헌법 정신에는 더 맞다. 따라서 저는 뭐 자꾸 이게 구속보다는 기소. 그래도 이게 우리들 그렇지. 국민 감정으로 봐서는 이재명 소환돼가지고 저 검찰청 앞에서 언론한테 다 이 포토라인에 서고 뭐 이런 것을 좀 봐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속 시원하다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재명 아마 소환은 이제 뭐 아마 곧 되겠는데 뭐라고 할지 워낙에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잖아. 예. 어제 제가 법조인들 만날 때 했잖아요. 5명. 지금도 그 압수수색쇼 하고 있다고 털 것도 없고 다 무죄란 걸 가지고 선전원이라고 동네방네 알린이라고 압수수색쇼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법조인 5명이 점심 때부터 만나가지고 저녁까지요. 와 이게 토론을 했는데 이 4명 중에 누가 가장 낯짝이 두껍고 거짓말 잘하는 게 위선자냐. 4명과 토론하다가 그 4명의 후보가 문재인. 문재인. 예. 그 다음에 이재명. 이재명. 예. 이재명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조국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도 과연 이게 누가 이게 가장 얼굴이 두껍고 범죄는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하다 목이 다시 해가지고 야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제가 보기 가장 저는 낯짝이 두껍고요. 가장 이게 그 위선자는 저는 문재인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이는 북한 공무원부터 이게 거짓말을 많이 해도 자기에게 라면 먹으면서 선량하게 땀 흘리면서 이게 라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는지 라면 먹고 이게 막 그냥 이게 조금 이게 일부 국민들을 볼 때는 인상이 좀 착해 보이는 태연해 보이는 진짜 이게 속으로 엄청나게 불안할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도사처럼 수영까지 기르고 그거 앉아서 신선노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책 읽어봐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경지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보세요. 이재명이 여기 예, 큰 소리 치려면 포로로해. 큰 소리 치려면 여기 얼굴 딱 보면 벌써 국민들이 볼 때 야 사기꾼이다. 이재명이 딱 드러나요 얼굴에. 야 여는 이게 표정만 봐도 사기꾼이다. 드러나잖아. 가장 경제가 낮은 게 조국입니다. 조국이는 발을 떨고 있습니다. 말할 때. 저기 유심히 보면 조국이 얼굴 보십시오. 인터뷰할 때. 근데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래서 제가 보기 그래도 문재인은 대통령 하는 거야. 이재명은 후보까지 갔잖아. 조국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런 순서로 아마 이게 낯짝 두꺼운 순서라고 보는데 이재명이 한 2번째 보는데 아마 이게 이번에 그 소환되면 어떤 말 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서변호 선님의 그런 평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역시 그래도 문재인이 그 졸개들보다는 한 수가 좀 높구나. 그래서 대통령까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